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제2서해대교 등 당진 지역의 주요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3일 반 서산 대산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토양오염 예방과 보건을 위해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분석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시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0일부터 대선 주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은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약 경쟁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 지역의 주요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해대교. 하지만 교통체증이 심각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기업 유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됐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황. 당진시는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연계사업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한 만큼 대선 공약 선정은 물론 이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 서해안고속도로가 막혀서 투자하기가 어렵다, 충청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도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게 이제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수건 사업 중 하나는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조성입니다. 해당 국도는 당진 주요 지역을 관통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정체 시 대체도로로 이용돼 일일 교통량이 3만 대를 넘습니다. 당진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회도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우선 사업과 기재부의 애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DI에서 심사를 했고 하고 있고 또 현지 확인까지 했어요. 내년도까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오는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선문관척지의 수산식품 가공센터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2,9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7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 당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KDI에 상정이 됐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최대의 클러스터를 하는 만큼 꼭 통과가 돼서 기르는 어업의 표본 사업이 당진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지역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 방문시 당진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난 14일 밤 11시쯤 서산 대산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5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배관 누출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토양오염 예방과 보건 등을 목적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토지개발 지역과 노후주유소, 정화 토양 사용 지역 등 230곳입니다. 분석 항목은 중금속류와 유류 등 23개 항목입니다. 분석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밀조사와 함께 토양 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개장을 앞둔 대중제 골프장이 야간 운영 허가를 볼모로 지역민 할인 혜택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사 측은 야간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역민 할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거셉니다. 충남도는 지난 7일 내포 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 당시 골프장 운영사인 내포개발은 지역민 할인 혜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포개발 관계자는 지역 주민 할인 혜택은 검토 중에 있지만 야간 운영이 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며 골프장 조성에 많은 자금이 투입된 만큼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야간 운영이 돼야 지역 할인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내포개발이 지역 상생을 외면한 채 수익성 논리만을 앞세워 야간 영업 허가를 지역민 혜택의 거래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도는 민원 등을 고려해 최종 허가 때 운영 시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포개발이 야간 운영을 볼모로 지역민 할인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선관위가 최근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지난 4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조합원 4명에게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조합원 명단을 제공해 B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A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충남도가 어린 나무와 다양한 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올해 344억 원을 투입해 17,000여 헥타르 규모의 맞춤형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 대상은 조림지 가꾸기와 어린 나무 가꾸기, 공익립 가꾸기 등입니다. 충남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오래된 나무의 탄소 흡수 능력 감소와 생태계 건강성 하락 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서산 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올해 3월 기준 해당 기간 발행한 상품권의 미사용 금액은 약 2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이후 발행된 상품권의 경우 국비 지원분이 포함돼 있어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태안군이 7월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태안군은 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인 태안군민 등입니다. 지원금은 어가와 어선원당 130만 원입니다. 태안군은 9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연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태안군에 하면 됩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고열과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풀밭에 오래 머물지 말고 목이 긴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내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라임병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입니다.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철갑상어 양식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2달간 철갑상어 양식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에서는 어미 관리와 암수 선별법, 수정 관리법 등이 진행됐습니다. 연구소는 교육 후 어린 철갑상어 5만여 마리를 교육생에게 인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구소는 2000년부터 철갑상어 시험 연구를 시작해 2007년 국내 최초로 시베리아 철갑상어 인공종사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15일까지 벼 모짜리 수급은행을 운영합니다. 홍성군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모짜리 실패 농가에 모판을 지원하고 남는 모판은 수급은행을 통해 농가에 재분배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직파 재배 기술 교육과 직파 파종 대행 지원 등도 나설 계획입니다. 관련 문의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방치공을 신고한 주민에게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청양군은 지하수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치공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땅에 박았다가 버려진 관으로 빗물과 오염물질 등이 관을 타고 들어가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방치공 신고는 청양군에 하면 됩니다. 평택해양경찰서가 수상 레저 사업장을 점검합니다. 평택해경은 레저 활동이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레저기구를 보유한 수상 레저 사업장 등입니다. 점검 사항은 비상구조선과 구명조끼 비치, 구조요원 배치 여부 등입니다. 평택해경은 안전점검과 함께 수상 레저 사업장을 이용하는 레저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오는 19일부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번 사업은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 상대자로부터 제출받던 청렴 이행 서약서 등 13종의 구비 서류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당진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계약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형 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최대 50%가 감면됩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도 최대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예산과 태안, 청양 등 충청남도 9개 시군입니다. 아산부고 국가산업단지가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당진시는 아산 국가산단 고대지구와 성문 국가산단 등을 연계해 미래 친환경 허브 산단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당진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2026년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확정 고시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16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됩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2명 이상이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예산군 보건소는 노인복지회관과 내포 보건지소를 방문해 건강상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에서는 혈압과 혈당 검사, 인바디 검사, 맞춤 건강관리 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방문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지난 3월부터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을 추진해 다수의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산시는 배수로 정비 56건 등 모두 101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2차로 관련 민원 80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뒤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양군이 지역 대표 수산물인 쭈꾸미의 자원량 회복을 위해 나섭니다. 태양군은 올해 마건포와 하간포 등 7개 해역에서 쭈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군은 2억 원을 투입해 7,500여 헥타르 면적의 해역에 23만 3천여 개의 산란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 조성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시설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한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